안녕하세요. 코멘트TV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중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한중관계는 정치,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야 하겠죠. 최근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 분께서 중국에 아주 오랫동안 사셨고 또 중국의 정통한 그런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어떤 박사님께서 한 방송에 나와서 한중 관계에 관한 조금 독특한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약간의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새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중국이 한국을 향하여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과 좀 더 새로운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하게 될 때에 중국이 서포트할 그런 의향이 있다. 즉 남북 통일에 대한 암묵적 동의에 대한 그런 조심스러운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취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라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통일에 대해서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서 중국이 암묵적 동의를 한다거나 또는 중국이 배후에서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동북아 질서 그리고 또 세계 질서를 바꿔놓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에 중국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시진핑 제3기가 이제 앞으로 연임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진핑 행정부는 어떤 한반도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향성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진핑 3기를 접어들면서 대만에 관한 중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통일, 한반도의 통일은 남과 북이 통일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다란 관심사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1순위적인 국가적 핵심 이익은 대만,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 정책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대만의 행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 시진핑 정부가 실질적으로 대만에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 마치 홍콩이 대륙의 정부, 즉 중국의 행정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처럼 대만 역시 홍콩 모델로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이 큰 우려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중국의 대만 통일,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 부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6위의 군사력을 확보하게 된 정말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나라라는 것, 경제력 또한 세계 10위권, 8위권의 엄청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미국과 동맹,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뿐만 아니라 평택에는 미군 기지가 존재하는, 그래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핵무기를 빼고서는 엄청난 화력을 가진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는, 그것도 극단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적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 한국이 움직이게 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핵심 이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은 한국의 발목을 잡아 놓으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1차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한국이 북한과 통일을 이루는 것, 그것은 그들의 관심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발목을 잡아놓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는 것. 그동안의 남북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오히려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는 그런 군사적 행동을 하기 이전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최고조로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발목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심지어는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적 행동뿐만 아니라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이 발목까지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1차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만을 좀 더 손쉽게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중국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게 될 경우에 한국이 참전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부담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중국의 가장 중요한 계산일 것입니다. 물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움직이는 것까지는 중국이 막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군사적 행동을 나서게 되는 것, 아직까지는 평화헌법으로 말미암아서 자위대가 발목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중국이 군사적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염두에 두고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남과 북의 상황일 것인데요. 중국이 지금 남북의 통일이라는 그런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한국을 붙잡아 놓으려고 한다? 이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해석이고 지나친 자의적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 그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꼭 기억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아주 이 완충 지역으로서 대한민국과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무력으로 충돌할 수 있는 그러한 긴장 관계를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군사적 완충지대로서 북한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결코 대한민국에 흡수 통일되는 그런 길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나 그리고 또 중국의 수많은 지식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해석의 근거가 타이완에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만의 몇몇 전문가들은 또 대만의 일부 언론들은 한국의 문제 그리고 또 한국과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대륙이 갖고 있는 시각이나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과는 전혀 다른 그대 국가적 이익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 대한민국도 꼭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주 우리 동북아 질서는 물론이고 우리 남북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운명과 굉장히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코멘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